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대체휴일로 인해서 휴장이었는데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 매크로 환경이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었죠. 이 미국과 이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본 증시도 그렇고 대만 증시도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오늘 국내 증시 또한 개장과 동시에 또 열심히 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30만 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00만 닉스 또 돌파를 하면서 오늘 고가 오전장에 8,131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소폭 둔화시키면서 8,040선에서 2.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또한 오늘장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오늘 오전장에 또 1,200선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역시나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둔화시키면서 1,170선에서 마감을 했다. 1%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를 보였던 섹터 MLCC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MLCC라는 게 이게 또 전력이 일정하게 흐르게 하는 거를 좀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전력이 세게 갔다가 약하게 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하게 해주는 건데 이게 전기차를 만들 때도 그렇고 또 AI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MLCC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I 서버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동반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그 가운데서 특징주 좀 꼽아보자면 LG이노텍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기판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무려 23%나 급등세를 보이면서 황제주까지도 등극을 하는 모습 가져갔는데요. 과연 이렇게 시장 이 지수 자체가 상승세를 보일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봐야겠죠.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MLCC 관련주인 삼성전기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죠. 17% 넘게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 분출해주고 있고요. 이외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다 강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천당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 1%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또한 0.5%, 레인보우 로보틱스 3% 가까운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 역시나 MLCC 테마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단에 MLCC 이 종목만 3종목이나 포진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사마 콘덴서, LG이노텍, 삼성전기가 상승률 상위단에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는 해성 DS, DB 하이텍이 상승률 상위단에 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또 뜨거운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네이처셀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도 이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 FDA 승인 없이 또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시세 분출하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는 엑스게이트, HVM, 기가비스, ISC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에 하루 쉬어갔는데 여기 이때 좀 에너지를 많이 비축을 했는지 오늘 또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 또 8천 시원하게 처음으로 돌파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또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긴 했으나 좀 아쉬운 부분이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하나 나눠보도록 할게요.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어제 쉬어갔는데도 우리 예. 증시 분위기가 좋습니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뭐 하루를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우리나라 쉬는 동안에 아시아 증시가 신고가를 맞아요. 쓰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좀 비축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기운을 이어받아서 오늘 드디어 8,000선에 좀 안착을 하는 코스피 증시를 우리가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를 정리를 하고요.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주 한 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5월 달 한 달을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이 시간 뭐 특급 유망주,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익 계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들까지 마지막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오늘 또 1시간 우리 알차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황을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 미국과 이란 뭐 시장을 울고 웃게 하는 이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국내 증시의 하락을 만들었던 3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삼성전자의 노사 관계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확인 심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장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죠. 그게 바로 미국과 이란입니다. 근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풀리려면 잘 풀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말 동안에 협상 기대감들 진행이 됐고, 그에 따라서 간밤에 또 유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잘 나왔고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에 대한 하락세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시장의 우려감들을 덜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줄어들게 되면 시장, 위험자산 선호 시장, 선호 심리가 불거지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어받아서 아시아 증시에 대한 상승 흐름들 분명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물론 약간의 대형주에 좀 집중하는, 좀 편식하는 듯한 흐름들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라인대를 다 넘어서는 그런 지수대를 오늘 경험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수가 중심이 이루어지면서 대형주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하고요. 코스피 쪽으로는 현대차에 대한 상승 흐름들도 좀 눈에 들어오는 모습들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연속성들은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었지만 2차전지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로봇주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확실히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 내러티브, 성장성에 대한 스토리들, 실적이 받침이 되는, 뒷받침이 되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이어졌던 하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기대감들이 또 하나가 발생됐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의 최초로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드디어 내일 시장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이 레버리지 ETF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이 좀 일단은 우선이시 되고 있겠지만, 과연 이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과연 시장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그대로 담아서 시장에 온기를 불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장까지 시세가 유지되진 못했어요. 좀 아쉬운 모습들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주체 역할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중소형 종목군들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기 시작을 하면서 다소나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보시게 되면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타순, 다음 기대감들을 받을 수 있는 섹터군들의 주요 종목군들은 시세가 유지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전체적인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
당연히 이제 반도체 투탑과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었고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MLCC, 기판 관련주들이 좀 집중화된 수급을 받으면서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시장의 이목을 집중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차트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착이 됐어요, 여러분들. 8,000포인트 안착이 된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은 5일 선과 20일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확장성에 대한 스토리들이 쓰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외인과 기관이 오늘 매수가 들어왔던 상황, 그리고 오늘 만약에 외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의 흐름들이 과연 시장을 떡받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일이죠, 여러분들. 내일 실질적으로 ETF 쪽에서에 대한 물량 활발하게 좀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쪽으로는 물량이 들어갈 거고 그렇더라 되면은 지수에 대한 레벨업들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지수 흐름들도 음의 관계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양의 관계로 해석을 하시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을 유지를 하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요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사막 컨덴서 또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MLCC 당연히 일본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무라타가 있을 거고요. 무라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도 4월서부터 계속 MLCC에 대한 가격 상승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무라타에 대한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국내 상황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사막 컨덴서가 가장 화려하게 지수의 흐름들 그리고 주가의 흐름들 그리고 섹터에 대한 가장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늦은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막 컨덴서가 오늘까지 또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MLCC가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었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기에 대한 상승 흐름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자, 올해 3월달, 4월달까지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계속 횡보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 횡보되는 종목들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밀집이 이루어졌었을 때 시장에서에 대한 강한 상승 모멘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방향성을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거든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사실상 차트를 좀 더 길게 놓고 보게 되면 더 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3월달과 4월달로 넘어오는 이 시점서부터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단기간에 50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157만 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삼성전기에 대한 TP 목표 가격이죠. 이게 지금 20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어마어마한 성장세와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감들을 그대로 받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삼성전기를 MLCC로 볼 수는 없어요. 기판 관련 종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주반도체 실적 기반 저전력 관련 종목으로 제가 계속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오면서 꽤 빠른 상승의 수급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오늘 신경 써야 될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올라갔던 종목군들 중에서는 다음 타순으로 성장성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 부분 많이 나왔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은 이 다음 코너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양 지수가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강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좀 상승분을 둔화시키긴 했고 그리고 지금도 월등하게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전문가님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좀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지수 자체만 보면 정말 좋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또 최초로 어떻게 보면 종가 기준으로는 8,000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하긴 하는데 왜 내 종목만큼은 안 가는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위주로 좀 트레이딩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자금이 그렇게 많지도 않으니까. 예. 그래서 뭔가 시장은 좋은데 왜 그러지? 어떡하지?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 역시도 예. 시장을 보면서 와 시장 좋구나 하는데 막상 이제 여러분 왜 이러지? 라고 느낄 때도 많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이 기준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늘도 그대로 나오지 맞아요.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는 뭐 현저하게 적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이 정도의 지수 상승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우리가 실전에 딱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하락 종목 수에 대한 크기가 큰 게 현재의 시장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대한 감각을 키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항상 제가 이 시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증권방송에서 실전에 대한 얘기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저와 함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고 시장을 알아가는 이 시간에서 그냥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함께 이 1시간에 소중한 이 1시간 동안을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고자 제가 이 차트의 정석을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에는 딱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전 매매에 대한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뭐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이 고민 아닌 고민 막 털어놓으시잖아요, 사실. 지수는 좋은데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왜 내 종목은 왜 잘 안 갈까요? 아니면 내 계좌는 뭐 시장의 수익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할 때의 시장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장 성격이 있고요. 횡보할 때도 시장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뭔가 논리를 가지고 하나의 뭔가 원칙들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적어도 딱 세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상승할 때 실전 매매 원칙이 있을 거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실전 매매 원칙이 달라지겠죠. 횡보할 때도 마찬가지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차트의 정석에는 이 3가지 국면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전 매매 원칙들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해드리는 곳이 바로 이 차트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이거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매매 원칙 세웠어요. 매매 원칙 세우게 되면 여러분들 주가 변곡 좀 확인하셔야죠. 자, 상승 국면에 나오는 주도주들에 대한 변곡 좀 확인할 거고요. 하락 국면에서 나올 때 주가 변곡점이 나오는 기업들을 찾을 거고요. 횡보장일 때 주가 변곡점이 나오는 기업들을 우리가 찾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 변곡점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바로 매수하고 매도할 수는 없어요.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을 거고요. 매도를 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 차트의 정석 자료집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제가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렸고 성과가 나왔던 종목군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비나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캐퍼시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20일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점을 확인을 하고 무려 3거래일 동안 얼마까지 움직였죠? 30%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상한가예요. 자,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AI 반도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캐펙스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순환매 관점에서 캐퍼시터 관련된 울트라 캐퍼시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1차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가 눌린 이후에 다시 재반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 여기서 지지가 확인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러티브와 더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좋은 점수를 받은 종목이죠. 그죠? 매매 타이밍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딱 3거래일 동안 상한가에 준하는 30%의 상승률이 나왔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비나텍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 후속 종목으로 SFA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서 돌파가 이루어졌죠. 그럼 우리가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으니 돌파 매매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소 안 좋았죠. 불안정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상승들의 흐름들이 나오지 못하고 막바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기업이 여기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좋은 기업이냐 안 좋은 기업이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어요. 왜?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시장 방향성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동조합니다. 그죠?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개별 이슈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밀리거든요. 그런데 다시 시장이 리바운딩이 될 때 이 기업의 성격이 변화할까요? 원론적으로, 원천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받은 이후에 계속 밀릴까요? 아니죠. 시장의 흐름하고 또 연동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술적인 포인트를 접근을 시키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돌파가 됐던 시점이 어떻습니까? 직전에 고점이었죠. 그런데 돌파된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돌파가 이루어졌던 이 지점 자체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저항선으로 인식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조정을 받고 나서는 지지선으로서의 역할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AI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되면서 3거래일 연속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왔고요.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비나텍은 30%, SFA 반도체는 무려 53%의 상승 흐름들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자,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디에다가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주가 변곡점입니다. 주가 변곡점과 더불어서 매수하는 타이밍들을 이 차트의 정석에 그대로 제가 구술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심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 제가 4월 7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4월 7일 날 말씀드리고 사이드로 계속 기죠. 돌파 이루어지죠. 한 차례 눌림목 나왔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판 수요. 그 다음에 최근의 강세 흐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죠, 여러분들? 소캠. 요 소캠2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기판에 대한 가격 상승 부분들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 딱 거의 한 달 3주 만에 몇 프로? 153%의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차트의 정석이라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심테커 같은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찾으셔서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제주반도체예요. 자, 제주반도체 지금이야 우리 제주반도체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시점이 4월 23일 날 횡보했던 이 시점 그리고 실적 발표하기 전날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주식 매매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무려 136%의 상승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SK 하이닉스 말하기가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자, 3월 31일 날 박스권 하단에서 여러분들에게 SK 하이닉스 지금은 겁먹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매매 타이밍, 주가의 변곡점을 이해를 해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최적의 타이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3월 30일 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80만 원, 90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오늘로서 드디어 200만 원을 돌파를 시키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개별 종목 ETF, 레버리지, 상품에 당당히 들어가는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트의 정석 어떻게 받을 것이냐?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이 QR코드를 받으셔가지고 우리 공부방, 무료방으로 좀 들어오시게 되면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의 정석 공부해 볼 만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주식을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뭐 책 서적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하시는 분들도 이 차트의 정석을 한 번쯤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값어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차트의 정석의 기본적인 개념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지와 저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지와 저항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기 플레이가 됐든 수익 관점이 됐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정말 활용도가 100%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령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태 정석 우리 교육방 QR코드 확인하셔가지고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그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코너를 통해서 또 공부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만 놓고 보면 시장은 굉장히 좋은데 참 어떻게 보면 이 포트폴리오는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전 투자라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매매에 있어서 정말로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이 비법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눠볼 예정입니다. 일명 차태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인데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오셔서 신청까지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함께할 수 있는 또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또 차태 정석이란 전자책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장중에 또 움직임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장중에 시장 내에서 좀 흐름을 잡아야지 여러분들이 투자의 성과들 혹은 이 시장에 있어서 좀 실전 매매에 대해서 좀 스킬들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무료 온라인 방송 내일 오전 10시 반에 참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시청 가능한 링크까지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산업을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산업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앞서서도 우리가 4월 달에 심택이라는 종목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심택이라는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면서 뭐 대덕전자라든지 TLB라든지 삼성전기라는 종목군들까지 다 아울러서 한 번씩 다 소개를 좀 시켜드렸었는데 오늘은 한번 이 기판이 왜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앞으로 이 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과 같이 끊임없는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섹터 공부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예요. 자, AI 슈퍼사이클 내에서 기판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이유가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AI 서버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서버가 막 늘어난다는 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AI 서버 얘기하면은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AI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 우리 소위 얘기되는 이제 AI를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AI 서버에 대한 투자 확대는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잠깐만 하이퍼스케일러 회사들이 더 이상 반도체를 안 사네? 더 이상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안 하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겠죠. 뭐 그럴 때마다 이제 수익성에 대한 논란들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갑자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잠깐만 우리 하이퍼스케일러 우리 그 형님들께서 더 이상 부대 비용이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서 그죠? 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투자를 좀 줄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잖아요. 근데 그 상황들을 계속 이겨내면서 계속 이어질 거야 라는 논리들을 가지고 AI 서버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바다 건너서는 이제 마이크론 회사인데 단순하게 반도체만 들어갈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자, 고성능 GPU와 SiC 그리고 기판 면적에 대한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층화가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기술력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계속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되면 당연히 기판을 만드는 회사들은 어떻게 해요? 일감이 밀려드는 거죠. 똑같죠, 여러분들. 반도체 가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가격 상승하고 D램 가격 상승하고 낸드 가격 상승함으로 인해서 현재의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격 수준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진행이 되는 게 바로 현재의 기판 관련된 종목이다. 기판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죠. 더 이상 뭐 생산을 못해요. 속도를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희소성이 딱 붉어지니까 공급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 같은 경우는 기판이 필요한 상황들인데 공급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 그럼 자연스럽게 가격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소위 얘기하게 되면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출액과 더불어서 영업이익에 대한 급 개선이 이루어지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기판에 대한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을 딱 네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앞서 언급드렸듯이 AI 데이터 센터. 계속 늘어나죠, 여러분들. 높은 전력과 데이터 처리량 자체가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HBM 연결 신경망 역할을 해주는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고단위로 넘어가 버린다. 고적층으로 다층화로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와 만큼 고부가 산업으로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HBM 첨단 패키징입니다, 여러분들. 자, HBM 접층 구조에서 기판 면적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그냥 이 정도의 크기가 기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HBM에 대한 부분들, 적층이 계속 늘어나니까 기판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증가가 되는 거고요. 고다층 PCB 믹스 개선이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가격 자체도 증가가 되는 효과를 얻고 있고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좀 보시게 되면 전정화에 대한 가속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삼성전기가 MLCC 쪽으로도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들 그냥 뭐 데이터 센터, 뭐 AI 산업 이쪽에만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이 기판이 들어가는 수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산업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방위적으로 이 기판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산업 간 경쟁이 붙어가면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5G,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 부분들.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시장을 이끌거나 산업을 끌고 가는 상황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5G 통신망과 더불어서 우리가 개인화된 여러 가지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온디바이스 AI가 다음 다순,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그에 따라서 AI PC라든지 스마트폰, 고사양화가 이루어지면서 패키징,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런 이제 메모리 모듈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기판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후발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고 최근에 수급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해당되는 종목군들 한 몇 개 정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종목군들도 있으시고요. 좀 신경 안 썼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또 끼어드는 종목들, 끼어들었던 종목군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예요,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MLCC하고 FCBGA 복합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기관에 대한 강한 선호 현상들이 이루어지면서 수급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ETF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이 들어갈 때 이 삼성전기가 최선호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스토리와 더불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탑 1이다. 원탑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장과 서버 FCBGA에서 가장 기술력을 확인해주고 있는 종목은 바로 대덕전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6년도 1쿼터 손익분기 좀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 수익성 창출이 이제 막 진입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기대감들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의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볼 만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가 별다른 움직임들을 크게 보여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적으로 기판 관련해서 가장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눌림목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날개짓을 하려고 하는 상황들인데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고다층, MLB 특화되어 있는 그리고 AI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인프라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횡보 구간들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텍입니다, 여러분들. 유리기판, 반도체 패키징이 있어서 솔루션 강자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수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엔비디아의 소캠2 새로운 CPU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심텍이 가지고 있는 소캠과 관련된 기술력 자체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볼 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기판 내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밑에 두 종목들은 제가 우리 교육방에서 이 자료들을 제가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기판 나 정리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 기존에 있는 기판들만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AI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고스란히 담을 수는 없다. 어찌됐든 기판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력에 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접목이 이루어지면서 효율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유리기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군들 제가 틈틈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은 한번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 기판 내에서 가장 유력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LG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삼성전기의 차트 흐름들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일선, 21선 정도를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세. 오늘도 마찬가지로 26%의 강한 상승세가 이루어지면서 얼마만큼 시장에서에 대한 관심도가 뜨거운지 여실히 드러나는 차트의 움직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 똑같이 여러분들 스타트 라인만 좀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패턴은 똑같습니다. 섹터가 같다. 그리고 올릴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항상 5일선, 20일선 횡보된 이후에 정배열을 만들고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전에서 이런 종목군들 정말 잘 찾으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100%, 200%, 300% 꿈의 수익률이 아니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제2의 유리기판, 제3의 기판 섹터들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감각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대에서 횡보된 이후에 5일선, 21선 차례대로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확장이 되면서 주가가 얼마 여러분들 5만 원, 6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무려 16만 원, 17만 원대까지 최고가 기준으로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판과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가 3종목 정도를 말씀 좀 드렸고 기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리들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기판 볼 때 내가 뭘 사야 되지? 누릴 때 내가 뭘 사야 되지? 라는 것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넣어놓을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기판 또한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기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와 더불어서 관련된 종목까지도 이야기를 도와드렸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추가적으로 이 오늘 방송했던 이 자료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기판 관련된 제2의 유리기판처럼 올라갈 만한 그런 테마들 미리미리 한번 선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전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배우는 거랑 참 우리가 실전에 들어가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용을 할 수 있을 만한,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노하우가 담긴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받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합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께서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이 흐름을 장중에 또 느껴보는 것이 또 장중에 시장의 흐름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무료 온라인 방송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같이 시청할 수 있는 링크까지도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서 드리는 퍼스트 클래스 종목 정말 이름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만 또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예, 우리 종목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비나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5월 20일 날 말씀 좀 드리면서 좀 숨어있는 종목입니다. 눌림목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순환매 관점에서 우리가 캐파시터와 관련된 종목군들 지켜보실만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시장에서는 뭐 뚜렷하게 비나텍이 막 이렇게 들어갔던 날은 딱 그날 급등했던 그날 빼고 나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봤더니 무려 30%. 굉장히 이뻐 보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종목 보여드릴게요. 자, SF의 반도체입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 장대 양봉을 뽑아냈던 종목이고요. 5월 20일 날 여러분들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설명드린 이후에 무려 53%의 상승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내가 장기간 끌고 가서 수익을 못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임팩트 있는 단기간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4월 7일에 말씀드리고 나서 무려 153% 시장의 대장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주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실적을 발표하기 이전에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직전, 그 전날에 여러분들에게 제주반도체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현재까지 136%의 강한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3월 31일 날 이후에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 80만 원이었던 주가 자체가 무려 200만 원을 돌파를 시키는 기염을 토하고 있고 시장의 대표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눌림목 정확하게 공략을 해드렸고 그 이후에 20%가량의 주가 상승세가 진행이 됐던 그런 종목입니다.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그냥 대형주 무거운 거 아니야? 그런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틀 동안 무려 18%. 오늘도 보셨죠, 여러분들? 5% 이상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대형주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대형주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어찌됐든 시장의 대장 역할과 모멘텀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시장에 수급이 들어가는 속도 자체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성 파워타입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횡보되는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무려 110%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한전기술 삼각 수렴형 패턴에서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시킬 때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수월할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한전기술이 무려 63% 이상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동진세미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 주성엔지니어링 무려 1월 16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얼마가 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1월 16일 날 여러분들 주성엔지니어링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강한 상승세 진행이 됐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나 혼자 뽑을 수가 없어요. 자, 매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밑에 하단에 QR코드가 나갈 거예요. QR코드 통해서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매일 10시 반에 온라인 무료 주식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반에 제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를 해드리면서 당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주요 업종과 종목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실시간 관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그리고 이슈 파악까지 그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야기들까지 제가 1시간 동안 매일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밑에 QR코드 확인하셔서 교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방에서 할 거는 상당히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제닉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5월 26일이죠. 라이브 방송에서 딱 말씀드렸거든요. 로봇주 중에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1시 되자마자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20% 이상 또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찾아가시고 좋은 전략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종목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반님? 예, 오늘도 한 3종목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SBB 테크라는 종목이에요. SBB 테크는 사실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스윙 관점으로 봤었을 때 꽤 괜찮은 변동성들을 보여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도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횡보되는 구간, 5일선 20일선 딱 맞닿는 구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후에 꽤 괜찮은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시장 조정과 더불어서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드리는 5일선 20일선에 대한 눌림목이 확인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를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9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드디어 5일선 20일선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줬고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확실한 급등주로서의 움직임들, 가능성들을 확인을 한 그런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히든 종목입니다. 눌림목이에요. 약간 중소형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우리가 임팩트 있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기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모멘텀을 받고 커다란 변동성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교육방을 통해서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두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화면 보시면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 들고 온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타이밍적인 부분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세 종목 내일 장중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는 혼자서 지켜보기 무섭다. 같이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일 오전 10시 반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시장 관련된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필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싶다. 나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다라고 남겨주시는데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